한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을 가진 장인을 자치단체가 명장으로 지정해 파격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관리 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KBS는 오늘부터 지역 공예 분야 명장 제도의 문제점을 집중 보도합니다. 먼저 한 명장의 작품이 아들의 작품으로 둔갑해서 공모전에서 상까지 받은 의혹을 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3년 전 대한민국 공예품 대전 광주 지역 대회에서 학생부 우수상으로 선정된 작품입니다. 전문가 못지않은 실력으로 이 부문 최고상을 받은 수상자는 대학원생 손모 씨였습니다. 하지만 수상작은 손모 씨의 아버지인 도예가 손동진 명장의 작품. 작품 아래쪽에는 2015년 광주시로부터 명장으로 선정된 손명장의 호, 무화가 또렷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들의 공모전 수상 작품을 문제 삼자 손명장은 궁색한 해명을 내놓습니다. 아들이 도자기를 빚고 자신은 그림을 새겼다며 협업한 작품이라고 주장합니다. 작품을 하다 보면 아들하고 같이 구상을 합니다. 또 이렇게 제가 만들고 또 아들이 문양 같은 것도 같이 공유를 해서 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꼭 그 작품 낸 것이 꼭 제 작품이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들 손 씨는 오히려 자신의 작품이라고 주장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버님께서 제 작품인지 자체를 인지 못하고 본인 조각만 보고 들고 가신 것 같은데. 한 작품을 놓고 부자간에도 엇갈린 주장을 내놓는 상황. 하지만 손명장은 문제의 도자기들을 자신의 작업 공간에 전시해왔고 아들이 공모전에서 입상한 이듬해에는 국립전주박물관이 주최한 초대전에 자신의 이름으로 이 작품을 출품했습니다. 심지어 이 작품은 손명장의 이름으로 실제 판매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호가 새겨진 작품을 전시회에 출품하고 판매까지 해놓고도 협업 작품이라는 손명장. 설령 협업 작품이어도 아들의 공모전 부정 출품 논란은 피할 수 없습니다. 문제의 공모전을 주관하는 광주공예협동조합의 현 이사장은 바로 손명장. 공예협동조합이 부정 출품 논란에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네, 문제가 된 공모전은 대한민국 공예품 대전의 지역 예선이었습니다. 공예 부문에서는 최고 권위의 대회인데 심사는 허술했습니다. 이어서 지종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손동진 명장이 아들에게 상을 받게 해준 문제의 도자기 작품. 작품의 아래쪽에 무화라고 새겨진 한자는 무등산 아래에서라는 의미가 담긴 손명장의 호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문제 없이 공예품 대전 지역대회 학생부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작품에는 작가를 의심할 만한 또 다른 흔적도 있었습니다. 도자기 바닥에 새겨진 지석이라는 한자입니다. 손동진 명장의 개인 작업 공간인 지석 도요에서 따온 것입니다. 당시 심사위원장은 심사가 부실했다고 인정합니다. 명장 호가지 간다는 건 말이 안 되지. 그냥 아버지 작품을 갖다 아들이 들었다 갖다 그냥 냈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꼼꼼하게 봐야 되는데 뭐 그런 걸 못 본 심사위원 책임도 있겠네 그러면. 광주시도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나중에 충분히 검토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공예품 대전은 일반부의 경우 각 지자체가 주최하는 지역 예선을 거쳐 한국공예협동조합 주관으로 본선이 진행됩니다. 최고 대통령상까지 수여되는 공모전의 심사 과정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KBS 뉴스 지종익입니다. 한 공예 명장이 자신의 작품으로 아들이 상을 받게 했다는 의혹을 어제 보도했는데요. 또 다른 공예 명장은 직접 주관한 공모전에서 본인이 상을 받고 자녀와 사위 등 가족들까지 수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모전을 둘러싼 논란을 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0년 광주공예협동조합 주관으로 열린 관광기념품 공모전. 최모 씨는 당시 오칠을 한 술잔으로 상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최모 씨는 자개 작품으로 입선했습니다. 이들은 오칠과 나전칠기 장인인 최석현 명장의 딸과 아들입니다. 당시 공모전에서는 최 명장의 사위도 오칠 젓가락으로 상을 받았습니다. 최 명장의 전문 분야인 오칠과 나전칠기에서 두 자녀와 사위가 상을 탄 겁니다. 최 명장은 당시 공모전을 주관한 광주공예협동조합의 이사장이었습니다. 최 명장의 아들은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이 자신의 작품이라면서도 제작 과정에서 아버지의 도움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아버님이 도움이 전혀 없었다고 말 못하죠. 왜 그러냐면은 칠을 하면서 농도가 만약에 제가 했는데 틀리겠다면 너는 농도를 좀 더 바꿔야겠다라고 언지를 주시면은 저를 바꿔서 하고. 심지어 최 명장은 지난 2008년 공예협동조합이 주관한 공모전에
자신의 작품을 직접 출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에도 최 명장과 아들이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최 명장은 자신이 조합 이사장이던 시기에 자신과 가족들이 수상한 게 논란이 될 수 있지만 규정상의 문제는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아들도 딸도 우리 가족 식구들이 다 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공예협동조합 내부에서는 조합 관계자의 응모를 제한하는 등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사장들이 관광상품 대전이나 공익품 대전에 심사위원들과의 친분들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이사장들이 그 자녀들이나 그 친인척들을 한다라는 거는 너무나 부적절한 일들이고요. 광주 공예협동조합은 올해 공예품 대전과 관광기념품 공모전의 지역 예선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현직 조합 이사장인 명장 가족을 둘러싼 수상 논란 속에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나전칠기 분야의 최석현 명장이 주관한 공모전을 둘러싼 의혹 어제 보도했는데요. 최 명장의 작품이 판매되는 과정도 석연치 않습니다. 최 명장의 작품과 똑같은 명함집이 도매시장에서는 반값에 팔리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날개를 펼친 두 마리의 학이 그려진 명함집입니다. 나전칠기 명장 최석현 씨가 만들었다는 작품입니다. 명품 보증서까지 들어있습니다. 최 명장의 작품은 김대중 컨벤션 센터와 금남 지하상가에 있는 공예협동조합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게 최석현 선생님 작품이에요? 네. 명품 보증서는 제가 알기로는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서울의 한 도매시장, 최 명장의 작품과 똑같은 제품이 판매대에 진열돼 있습니다. 개당 가격은 7,000원으로 최 명장 작품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명함집을 파는 상인은 최 명장을 모르지만 광주 공예협동조합에서 제품을 떼간 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니, 공예가 맞나? 광주 공예가 맞아? 네. 우리는 가봐요. 취재 결과 최 명장의 작품과 시장 제품 모두 경기도의 한 공장에서 만들어 납품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대문하고요. 인사동 안 나가는 데는 없어요. 원하면 다 보내요. 근데 다만 저희가 부산이든 어디든 다 보내는데 광주 지역이나 호남, 전남 그쪽은 최 선생님한테 명장의 작품으로 알고 광주에서 제품을 구매했던 소비자들은 2배나 비싼 값에 산 겁니다. 이에 대해 최 명장은 자신이 제품의 디자인 아이디어를 내면 공장에서 생산해서 납품받았다고 말합니다. 디자인 아이디어를 이렇게 만들어내서 컴퓨터 조작을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디자인을 이렇게 그리게 만듭니다. 최 명장은 KBS의 취재가 시작되자 앞으로는 공예협동조합 매장에서 해당 제품들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나전칠기 최석현 명장의 작품을 둘러싼 논란을 이번 주에 연속 보도하고 있는데요. 최 명장은 경기도의 한 공장에서 만든 제품을 자신이 디자인한 것처럼 판매해온 사실도 K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작가의 작품을 팔기도 했습니다. 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석현 명장의 개인 공방입니다. 버선 그림이 들어간 나전칠기 명함집을 팔고 있습니다. 최 명장의 작품이라는 명품 보증서도 들어있습니다.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 작품 역시 경기도의 한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이었습니다. 최 명장도 잘못을 인정합니다. 모양이 괜찮아서 이것이 하나가 지금 들어온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광주 금남 지하상가에 있는 광주 공예협동조합 매장입니다. 광주시가 지역 공예인들의 제품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예산을 지원해서 개설한 곳입니다. 최석현 명장의 작품 코너에서 판매되는 30만 원짜리 보석함입니다. 밑면을 확인해보니 다른 지역 작가의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최 명장이 해당 작가의 작품을 떼와 웃돈을 붙여서 파는 겁니다. 이 작품은 제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죠. 공예조합 매장에 예산을 지원한 광주시는 당혹스러워합니다. 판매장을 운영하는 목적은 지역 공예인들에게 판로처를 개척해주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이렇게 논란의 중심에 선 최 명장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추천을 받아 오늘부터 카자흐스탄에서 열리는 세계 유목민 축제 국제 박람회에 한국을 대표하는 공예 명장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나전칠기 최석현 명장의 작품에 대한 논란을 연속 보도하고 있는데요. 최 명장이
한국관광공사의 인증보증서도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시가 지정한 나전칠기 분야 명장 최석현 씨. 최 명장은 지난 2005년부터 나전칠기 명함집과 거울 등의 제품을 자신이 제작했다며 광주시의 지원을 받아 김대중 컨벤션 센터 등에서 판매해왔습니다. 최 명장의 작품은 서울의 도매시장 제품과 같지만 가격은 2배가량 비쌉니다. 다만 최 명장의 작품에는 한국관광공사의 명품 보증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광공사는 최 명장의 작품을 명품으로 인증한 것일까? 한국관광공사는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 장려상 이상 수상작에 한해 인증을 해주고 있다며 최 명장은 해당 제품으로 장려상 이상을 수상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관광공사의 명품 보증서를 무단 사용한 겁니다. 최 명장의 아들이 명함집으로 특선한 적은 있지만 이 역시 명품 인증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015년 하계 유니버셔드 광주 기념품이라는 명함집 제품은 한국관광 명품 인증 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는 출품작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부정 사용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세계 유목민 국제박람회에 한국 대표 명장 자격으로 카자흐스탄에 머물고 있는 최 명장은 아들을 통해 보증서 부정 사용을 인정했습니다. 과거 여러 차례 나전칠기로 수상하면서 다른 제품에도 인증마크 사용이 가능한 줄 알고 근데 저희가 모르고 잘못 썼던 것 같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최 명장 측에 시정을 요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광명품 인증 작품 목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우리 지역의 명장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는 연속 보도 순서입니다. KBS가 지역 공예 공모전의 수상자 내역을 분석했는데요. 한 명이 5년 연속으로 상을 받거나 간부들이 무더기로 수상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공모전의 실상을 지종익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2010년 광주 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 상을 휩쓴 공예 분야 최석현 명장의 아들, 딸 사위. 당시 공모전을 주관하는 광주 공예협동조합의 이사장은 바로 최 명장이었습니다. 2008년에도 아들이, 2009년에도 아들과 딸이 지역 공모전에서 상을 받아 전국 공모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취재팀이 최근 6년 동안 광주시 예산으로 개최된 공예품 대전과 관광기념품 공모전의 수상자 명단을 분석해봤습니다. 지난 2015년 조명 공예품으로 관광기념품 대상을 받은 공예가 2014년에도 공예품 대전에서 최우수상, 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 동상을 받았고 2018년까지 줄곧 상을 받아 5년 연속 12번이나 수상합니다. 이 공예가는 2015년 4월부터 2018년 8월까지 광주 공예협동조합의 이사로 재직했습니다. 2013년 공예품 대전에서 우수상을 받고 2016년까지 4년 동안 내리 수상한 공예가도 상을 받은 기간이 본인의 조합 감사 재직 기간과 일치합니다. 정말 창피하지만 최저임금 나올 것 같아요. 거기는 안 나와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상군도 받고 또 새로운 상품 만들고 하고 해야 돼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자꾸 이런 태클을 걸어요. 출품 수에 제한이 없다 보니 동일한 공모전에서 한 사람이 2개의 상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몇몇 공예가나 협동조합의 이사나 감사 등이 단골로 수상하면서 이 공예가들 사이에서는 나눠먹기 아니냐는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합니다. 지역 미술대전의 경우 출품작 수에 제한은 없지만 수상은 작품 한 점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일정 수준 이상인 이른바 추천 작가가 되면 출품 자체가 금지됩니다. 내도 안 받아주는 형태가 되는 거죠. 어느 정도의 당신들의 위치가 있으니까 공예품 쪽에 와서 보니까는 그런 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계속 명작들도 내도 되고 누구도 내 인간 문화재가 예를 들어서 내도 되는 형태. 그거는 조금 공공연한 비밀이 된 조합 간부의 나눠먹기 수상과 중복 수상 때문에 공예인들의 공모전 참여는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최근 접수를 마감한 관광기념품 공모전의 출품자가 46명에 그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지역 예선을 통과하면 전국 공모전 출품 자격이 부여되고 입선만 해도 상금이 주어지지만 출품자는 수십 명에 불과합니다. 이런 악순환이 이어지다 보니 광주의 수상작이 본선에 진출해도 좋은 상을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런 시스템이 지금 공예판에 갖춰져 있어서 저도 작품을 내지도 않지만 대부분의 작가들은 아예 물건을 안 내요. 소수 공예인들의 잔치가 된 광주시 공예 분야 공모전.
지금까지 심사위원과 수상작의 선정은 적절했는지 면밀한 조사와 함께 대회 요강을 꼼꼼히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지종익입니다. 명장제도가 허술하게 운영되면서 이제 지역의 공예인들도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은 연속보도의 마지막 순서로 명장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김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자신의 옷까지 새겨넣은 작품으로 아들이 공모전에서 상을 받게 한 도예가 손동진 명장. 각종 공모전을 주관하는 광주공예협동조합의 이사장 재직 당시 가족들의 무더기 수상과 한국관광공사의 제품 보증서 무단 사용으로 물의를 빚은 나전칠기 최석현 명장. 모두 광주시가 지역의 공예 분야 명장으로 선정한 이들입니다. 광주시는 지난 2013년 실력 있는 공예인을 지원 육성하기 위해 명장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동안 지역에서 11명을 지역 명장으로 지정했지만 대한민국 공예 명장 114명 가운데 광주시 명장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광주를 비롯해 전국 지자체마다 비슷한 지역 명장 제도를 운영하면서 명장으로 선정되면 최대 3천만 원까지 제품 개발 장려금 등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종 지원에도 불구하고 특정 공예인을 위한 제도라는 불만 속에 정작 공예인들 사이에서도 명장 제도는 외면받아왔습니다. 이 명장님 같은 경우는 대우는 대우대로 다 받으시면서 또 이런 사업 자체에서도 명장 위주로 가는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힘들다는 거예요. 저희가 공예를 하는 입장에서는요. 또 파격적인 지원만큼 명장 지정 이전 검증이나 사후 감독이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대한민국 명장이나 타 시도에서 명장을 선정하는 과정들을 참고해서 실력뿐만이 아니라 도덕성도 갖춘 명장을 선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는 그동안 공예에 한정했던 명장 제도를 다른 분야에도 확대할 예정이지만 명장 지정 단계에서의 검증과 지원에 따른 관리도 한층 철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도예가 손동진 명장이 한 공모전에서 자신의 작품으로 아들이 상을 받게 한 의혹을 지난주 KBS가 보도했는데요. 논란이 되자 손 명장이 광주공예협동조합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들의 수상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김서정 기자입니다. 자신의 호까지 새겨진 도자기로 아들이 공모전에 출품하고 수상까지 하게 했던 도예가 손동진 명장. 손 명장은 뒤늦게 아들과 협업 작품이라고 해명했지만 아들의 공모전 수상 이후에는 이 작품을 자신의 이름으로 초대전에 전시하고 판매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됐습니다. 부정 출품 의혹 등을 제기한 KBS 보도 일주일 만에 손 명장은 광주공예협동조합 이사장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임기 4년의 이사장직을 취임 10개월 만에 내려놓는 겁니다. 손 명장은 아들의 부정 출품과 관련해서도 수상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이사에서 제 아들 관계가 불미스러운 일로 그 상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장 자리도 이사들한테 제 자리를 이사장 자리를 떠나겠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다만 일부 이사들은 조합의 공예품 판매와 공모전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한 사태 수습을 위해 당분간 이사장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예협동조합은 논란이 된 공예품 대전 수상 취소를 위해 광주시와 관련 절차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서정입니다. 지난주부터 이어진 KBS 보도로 드러난 공예 분야 명장의 문제점을 광주시가 대대적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문제가 드러난 명장들의 자격 취소를 검토하고 공예협동조합에 대한 지원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지종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일한 작품으로 공모전과 초대전에 각자 출품한 명장과 그의 아들, 공예협동조합의 이사장이었던 명장의 아들, 딸 사위는 공모전 수상자에 줄줄이 이름을 올렸고 일부 작품에는 한국관광명품 보증서가 무단으로 사용됐습니다.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공예 분야를 광주시가 대폭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부도덕한 처신으로 물의를 빚은 명장 2명의 자격 취소를 검토합니다. 2013년 공예 명장 제도를 도입한 뒤 자격 박탈을 심의하는 건 처음입니다. 원래는 명장 선정을 하기 위한 위원회인데 이번에는 이제 특별한 케이스라서 아마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할 것 같고요. 이렇게 법률 전문가라든가 이렇게 도자 쪽에 조금 저명하신 분들 위주로 해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것 같습니다.
명장 자격이 박탈되면 광주 남구청은 빛고을 공예창작촌의 퇴출 여부를 검토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도 아트숍에서 판매 중인 작품을 철수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보조금 부정 사용이 적발된 광주 공예협동조합에 대한 지원도 모두 끊깁니다. 공예협동조합이 독점해 소수 공예인들의 잔치로 변질된 공예품 대전과 관광기념품 공모전의 주관 단체는 공모를 통해 선정하기로 했고, 공간 운영을 지원해온 광주 금남로 지하상가 등 4곳의 공예품 판매장은 이미 계약을 해지했거나 조만간 폐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지종익입니다. 명장과 공예 분야의 논란에 대한 광주시의 종합대책을 전해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취재기자와 함께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김호 기자와 함께 하는데요. 먼저 명장 가족들의 공모전 수상이 논란이 됐죠. 그러면 우선 도자기 명장 아들의 수상 문제부터 살펴볼까요? 네, 도예가 손동진 명장과 아들 얘기입니다. 손 명장의 아들은 지난 2016년 대한민국 공예품 대전 광주 지역 대회의 학생부에서 우수상을 탔습니다. 도자기 작품으로 학생 부문 최고상을 받았는데요. 알고 보니 아버지인 손 명장의 작품이었다는 논란입니다. 네, 명장 자신의 작품으로 아들이 공모전에서 상을 탔다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네, 사실 심사 과정이 꼼꼼했다면 걸러낼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문제 작품에는 손 명장의 흔적도 있습니다. 도자기에 새겨진 무하라는 한자인데요. 이게 바로 손 명장의 호입니다. 네. 그 심사 과정도 문제긴 하겠습니다만은 사실 명장 자신도 부도덕하다는 점에서는 비난을 피하지 못할 것 같은데 손 명장 측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네, 손 명장은 아들과 협업해 만든 작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빚고 자신은 무늬를 새겨 넣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동 작품이라고 주장하지만 손 명장은 과거 자신의 작업 공간에 문제의 작품을 전시해왔고 아들이 상을 받은 이듬해인 2017년에는 자신의 작품이라며 대형 전시에 들고 나가기도 했습니다. 문제 작품이 아들이 아닌 자신의 작품이라고 스스로 밝혔던 겁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나전칠기 분야도 문제지 않습니까? 최석현 명장인데 이 명장의 일가족도 공모전 수상으로 논란이 되고 있죠. 네, 최 명장은 지난 2007년부터 6년간 광주 공예협동조합 이사장을 지냈습니다. 최 명장이 이사장일 때 조합이 주관한 공모전에 최 명장의 아들과 딸 그리고 사위까지 상을 받았습니다. 최 명장도 이사장 시절 직접 출품해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최 명장은 당시 일가족이 모두 오칠이나 나전칠기를 하고 있었다며 규정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런데 최 명장을 둘러싼 논란은 사실 이것뿐만이 아니었죠. 네. 최 명장이 판매하는 나전칠기 작품을 둘러싼 문제인데요. 최 명장이 자신의 작품이라며 판매 중인 명함집과 거울등이 서울의 한 도매시장에서도 반값에 팔리고 있었습니다. 네. 취재 결과 최 명장의 작품과 시장 제품 모두 경기도의 같은 공장에서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 명장은 자신의 아이디어로 공장과 협업한 제품이고 시장 판매는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 제품에는 그 명품 보증서가 있었죠. 그런데 그 명품 보증서가 무단으로 사용됐다는 의혹, 여기에 대해서 또 의혹을 좀 해소해 주시죠. 네, 제가 들고 있는 게 최 명장이 작품을 팔 때 첨부한 한국관광공사 인증 명품 보증서입니다. 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 장려상 이상을 받을 때만 쓸 수 있는데 취재 결과 최 명장은 자격이 없었습니다. KBS 취재가 시작되자 한국관광공사는 명품 보증서 사용 중단을 요구하고 최 명장은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네. 자, 오늘 이런 점들에 대해서 광주시가 KBS 연속 보도와 관련해 종합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사실 상당히 신속한 조치로 여겨지고 있고 이렇게 빠르게 조치가 된 어떤 이유나 배경이 있습니까? 네. 앞서 보도해드린 것처럼 광주시는 두 명장의 명장 자격을 취소할지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그동안 광주 공예협동조합이 맡았던 공모전을 맡을 세 단체를 내년부터는 공모를 통해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합이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해온 공예품 판매장 두 곳의 운영자도 공모로 뽑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 궁금한 것은 공예인들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인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공예인들은 터질 게 터졌다 이런 반응입니다. 공예 분야에 누적된 문제점들을 이번 기회에 모두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또 특정 공예인을 중심으로 보조금 사업 등이 진행되는 것을 막고 실력 있는 공예인을 지원 육성하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자 아무쪼록 이번 보도를 계기로 해서 그동안 묵묵히 맥을 이어왔던 공예인들에게 두루두루 관심과 지원이 좀 집중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